무슨 동화도 아니고 말이죠. 빨간 금고, 까만 금고. 둘이 머릿속 돈다발,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의 가사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 흥미롭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금고가 2개씩이나 있는데 색깔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도우미 두 사람이 증언한 건데요. 아마 도우미니까 한 명은 실제로 거주하면서 도우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겠죠. 빨간색 금고는 안방에 있다 그러고요. 검정색 금고는 정유라 방에 있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고는 뭘 의미하냐면 그 금고에 누구도 얼씬 못하도록 하고, 그 금고는 현금이 보관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현금 말고도 유동성 재산 아니면 재산 목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고를 두는 이유는 그 금고에 어떤 본인이 꼭 필요한 내용, 남들은 보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그거를 갖고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금고를 만약에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실제로 이 금고를 확보한다면 뭐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당연히 일단 철저하게 보안상에서 지킬 것, 숨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렇게 금고를 2개씩이나 뒀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고를 열 적에는 주변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전부 저리 가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몰리고, 혹시라도 비밀번호를 볼지 멀리서라 누가 카메라를 촬영할지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보안의 측면에서 최순실 씨가 숨길 게 너무나 많았는지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같이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저 정도 됐으면은 은행의 대여 금고도 같이 좀 갖다 사용했을 텐데, 여러 군데다가. 그러지 않고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집에다만 저렇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막 귀국해서 아마 31시간 우리가 시간을 줬던 것도 저런 금고들, 독일에 있는 거 말고 여기 한국에 있었던 금고나 저런 것도 주변 정리할 시간을 우리가 사실 준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 좀 아쉬움이 남죠. 예. 조금은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조 의원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빨간 금고에 뭐 있고 까만 금고에 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아까 대여금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여금고는 수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찾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다 금고를 뒀을 텐데, 제가 볼 땐 까만 금고에 더 중요한 게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고를 확보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은닉하거나 빼돌렸지 아직까지 거기다 뒀겠습니까? 이미 그 최순실이 귀국해서도 또 하루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금고 자체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고성 내용물에는 이미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들 내지는 뭐 유동성 자산은 전부 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빨간 금고, 까만 금고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미리 치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차 청문회 때 김경진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순실이 예,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예, 10월 25일 날. 예,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으니 사무실 좀 치워라. 컴퓨터 파쇄해라. 그래서 예. 아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망치로 샅샅이 깨부십니다. 예. 이 정보는 최순실에게 누가 건네줬을까요? 전 알지 못합니다. 최순실이 검찰에 직통으로 통하는 직통 라인이 있었을까요? 의원님, 아까부터 계속 무슨 증거인멸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증거인멸 같은 거 저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런 거 누구든 간에 시키겠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최순실은 도대체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한데요. 네. 저 금고를 옮긴 사람을 찾아내면 금고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사의 초기 단계에 정말 압수수색이 왜 중요한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금고라는 게 움직이려면 이게 장정 남자들이 한 몇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저는 2개를 사용했냐 보면 아마 이 좀 큰 금고도 있거든요. 근데 큰 금고는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순실가 아마 작은 금고 2개를 사용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군데 썼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보면 빨간 거하고 까만
금고만 그 두 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미 그 수사 초기 단계에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든 것들이 아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금고란 게 보면 정말 아주 그 엑스키스들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뭐 돈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사실 이 최 씨 집안의 금고 문제는요. 이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부터 올라갑니다. 최태민 같은 경우도 역삼동의 자신의 집에 한 벽면이 다 그때 금고였대요. 아, 그 일가가 금고 사랑이 그 대단합니다. 아들이 이제 최재석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태민이 자던 방에 한쪽 벽면이 전부 다 금고로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금, 그다음에 채권, 달러, 문서 이게 아주 그냥 빽빽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쌓아뒀느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분을 위해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문제가. 그럼 그게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결국 보면 일가들이 이제 다 나눠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최순실의 금고 자체는 여기 아마 이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아마 이 사람들 그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K스포츠 재단의 관련계자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부르는 그 왜 공항 나올 때도 몇 사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좀 제가 볼 때 검찰이 그런 사람들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공항 나올 때 배웅 나왔던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가 전화했을 때 썼던 사람들, 예전에 보면 주로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쓰는 흔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서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빨리 이걸 특검에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한 말씀 더 붙이면은 이사 갈 적에도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이 근거는 절대 못 손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직접 그 집사로 꽤 오래 계셨던 분하고 그다음에 그 운전기사랑 같은 이런 분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따로 다른 승합차에다가 이삿짐 센터로 안 옮기고 직접 이제 옮겼다 할 정도로. 목숨보다 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아무튼 했어요. 야. 이 안에 엄청난 비밀과 아무튼 이런 재화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어디 갔을까요? 진짜 어디 가서 요즘 빨간 금고, 까만 금고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예. 금고 자체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고 안에 내용물까지 같이 움직인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빠져나갔을 것이다. 저 위에 빨간 금고, 까만 금고 얘기를 쭉 해봤다면 이제 두루마리 속 돈다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순실 씨 현금 사랑이 대단해서 동아일보의 또 하나의 단독 보도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현금이 들어있어요. 네. 총 5만 원권으로 60장이니까 300만 원이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볼까?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지 심에 끼워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이렇게 보관하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예. 박준 변호사님. 이게 예. 사실은 현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조직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화장실 심에는 하지 않지만 그걸 고무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아주 작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데 아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집에 현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장지 딱 심에 딱 저게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딱 잘 묶어놓으면. 300이 하면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진짜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데 아니지 이게 어떻게 알아요? 휴지인데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쉽게 이제 이 정도 던져주면서 자 300 쓰라. 아니면 오늘 갈 때나 1000 가져가라. 그럼 3개 정도 주면 900이잖아요.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고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항상 화장실 심에 돈을 말아서 넣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금도 많고 많은 게 중요한 겁니다. 많고 안 쓸 것 같으면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자주 써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게 쉽게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송의 편리함 때문에 저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저 조직 폭력배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이거 원래 자주 있는 일입니까? 그 심에는 안 넣고 밴드 같은 데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거 10개면은 성형 수술비 그 3천만 원, 4천만 원 금방 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근데 재밌는 게 가사도우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 휴지를 잃어버려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겉으로는 돈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관하면 상대방이 볼 때도 이제 돈 같이 안 보이게끔 거래할 때도 보면 돈 주는 게 아니라 막 휴지 하나 써 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300씩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휴지는- 근데 이게 한 번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최순실가 난리가 나서 그 정유라의 남편 있죠. 신주평 씨라고. 거기가 가사 도우미를 아주 족쳤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가 썼느냐. 수다를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매우 매몰차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 네, 그 하여튼 매몰차게 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딴 데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신주평이나 이런 이 사람도 굉장히 하여튼 그때 모멸감을 느껴서.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가지고 않았는데 왜 그 어디 두루마리 휴지 어디 갖다 놨냐 말이지. 어디 가져갔냐. 이렇게 상당히 다그쳤다는 게 이제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이게 그래서 금고도 그렇고요. 휴지심에 이제 돈 이렇게 현찰 이제
넣어놓은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이제 금융권은 당연히 못 믿는 거고 아무도 돈에 관련해서는 믿지 못하는 게 이런 이제 돈 버는 이제 돈 모아놓는 습관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못 믿는다 그러는데 금융권을 못 믿는다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현금이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런 방식도 사실 21세기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죠. 본인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또 현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임대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업의 경우도 지금은 다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그 트랜스퍼가 되지 저렇게 현금으로 주지 않는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들어왔을까가 참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나 보다 하는 것하고 현찰 거래니까요. 저런 것도 아마 70년대, 80년대 부친으로부터 배운 또 다른 안 좋은 습관이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의 습관 때문에 그리고 그 도움이라든지 또는 뭐 아기를 보는 분이라든지 알았다는 거는 저렇게 해갖고 아무데나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심 같은 게 진짜 집에서 굴러다니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300만 원이면 5만 원짜리 60장 아니에요? 예. 그럼 지갑에다 그냥 넣으면 되지. 그걸 굳이 저렇게 화장실 저기다 해가지고선 굴러다녔으니까 그분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다 잘 조심스럽게 놨으면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참 희한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 이제 그 현찰 현금이나 미화 달러를 많이 부잣집 보관하는 건 장롱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다 이렇게 많이 해서 이삿짐 갈 적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도둑들이 많이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그 상당히 그 부속실장 하셨던 분은 현금 받은 그 받았던 걸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시장에 가서 플라스틱 휴지통 있지 않습니까? 예. 휴지통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놔가지고 그 꽃병에다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처럼 이렇게 휴지에다 하는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아니, 자산관리 스타일을 보면 뭐 금괴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현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을 계속 쓰는 이유는 세금 추적을 받지 않기 위해 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술 같은 거 받으러 갔을 때 그 많은 돈을 현금 뭉치로 다 결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 카드 결제 같은 거를 하는 게 요새는 일반적인데 현금을 쓴다는 자체가 지금 보면 2013년도 11월 달에 가서 본인이 시술 받고 4천만 원을 바로 결제하고요. 아마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그 14년도에는 1,800만 원, 그 15년도 2,100, 합쳐서 7,900, 한 8천만 원 정도를 현금 결제한다? 현금 결제는 장점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현금 결제를 하면 포착이 안 되죠. 자기 매입이 포착이 안 되고 이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저래 써버리면 카드로 써버리면 네가 돈을 어디서 벌었길래 이만한 돈을 썼냐고 세금 추적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했다면 지금 아까 정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그런 돈이라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그건 추적 일단 안 뭐 받기 추정입니다만. 추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워낙 많으니까 저게 휴지에 넣어놓는 겁니다. 적으면 저리 지갑에 넣어놓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쓰더라도요, 현금 영수증 그걸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안 추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렇게 해서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쓰면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할인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다 추적이 돼버려요. 다 해놓고 현금 영수증. 원래 그냥 현금은 무거래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거기 세금 혜택 받으려고 현금 영수증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이 거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연봉보다 그냥 일반 사람 서민 연봉보다 많은 시술비를 현금으로 써버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현장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 관계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현금 갑니까? 카드로 합니까? 카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박 변호사님 저희가 돈 쓴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또 주사를 그렇게 자주 맞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이 두 사람, 도우미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아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았을 겁니다. 집에 그 주사기나 앰플 이런 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아줌마인데 누군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사 놓는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사기하고 앰플을 이용해서 주사를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우리 태반 주사라든지 마늘 주사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처방이라든지 받지 않고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죠. 태반 주사라든지 이거 의사한테 처방받고 그걸 받은 다음에 주사를 놔야 되고 의사가 원칙적으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아닌 그렇죠. 일반 아줌마, 간호사도 아닌 일반 아줌마가 집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주사를 놓으면 무면 의료행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최순실이 맞는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고 넣은 사람이 처벌받긴 한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잖아요. 김영재 병원 가서. 그랬죠. 또 집에 와서 저렇게 또 집안 그 주사 아줌마 와서 또 계속 태반주사 맞고 이런 걸로 보면 주사에 상당히 중독된 상태인 것 예. 같아요. 주사를 일주일에 보면 거의 몇 번씩 맞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사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은 거의 중독성이라고 봐야죠. 이게 근데 저희가 뭐 최순실 씨가 주사를 맞건 현금을 쓰건 지금 국정농단의 본질은 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거거든요. 이게 청와대에서 다량으로 구매한 이 주사가 만약에 뭐 최순실 씨 쪽 집으로 들어갔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 것이 일단 구매가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의무실의 잔고를 또 확인해야 되고 누가 맞았는지를 확인하면 혹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무실장이나 간호장교가 모를 수가 없죠. 최순실 씨가 의무실에 가가지고 또는 관전에 있는 의무동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가져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조사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심지어는 그 최순실 씨의 단골 목욕탕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야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속칭 뭐 그런 거죠. 맞았다라는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어떤 진술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구매, 특히 뭐 태반이라든지 감초주사와 같은 근육주사가 이제 그 장부에 있다면 그 잔고를 확인해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맞았고 또 그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맞았으면 이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 뭐 육아 도우미의 증언에 따르면 뭐 가끔 김밥을 건네서 먹으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일요일마다 청와대 들어가서 김밥 말아달라고 했던 게 최순실 씨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조리장. 그렇죠. 조리장의 그 단독 보도의 증언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맞았는데 이제 모자이크가 딱 맞은 것처럼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줄 먹고 나머지 한 2개는 집에 싸가지고 갔는데 그게 아마 우리는 정유라 씨 딸 준 줄 알았더니 이 가사도우미 이분들이 이제 또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도우미 하신 분들이 그때부터 늘 일상을 최순실 씨하고 같이 하면서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이런 그 증언들이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뢰를 아주 높이는 그런 이 가사도우미 분들의 말씀하시는 게 그 신뢰도를 아주 높이는 모자이크 그림이 딱 맞아가는 장면이죠. 이런 걸 보면요. 최순실 씨의 돈 쓰는 스타일이 자기 돈 절대로 안 써요. 그렇네요. 이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자기 돈 안 쓰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가져가고 육아 도우미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돈에 대해서는 애착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돈을 막 4천만 원, 막 3천만 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건 뭐 자기 몸에 쓰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성이 보면 정말 자기가 딴 사람을 위해서 순수히 베푸는 건 하나도 베풀지 않고 실제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돈을 수천만 원씩 그냥 뭉태기로 다 쓰는 거죠. 국정농단의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2주 전에 얘기했던 김밥이 오늘 여기 또 나온 거네요. 예.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김밥이 이 김밥이라는 물증이 없는 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김밥집에 가면 다 까만 봉지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밥이 이 김밥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싸갔다 그러는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분들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최순실 씨의 그 욕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일하고 관련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일을 해내고 하면서 또 아닌 분들한테는 아주 갑질을 하고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고 사실은 이렇게 들통난 게 고영태 씨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그 강아지 지금 이게 게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노성일 부장도 지금 한 맺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승마협회 했던 그 박모 분하고 지금 삼성 관계도 불거진 게요. 박모 그분이 원래 최순실 씨가 계약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는 틀어져가지고 박모 전 승마협회장이 또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 이 돈 얘기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가장 최근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얘기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저 10조 원 얘기했는데 내가 수조 원대 재산이라고 만약 그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헌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 저거는 박 변호사님 뭐 법적인 아주 고도로 계산된 말입니까? 그렇죠. 수조 원대라면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거는 좀 중복 계산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최순실 재산 한수법 관련 그 부분인데 이건 위헌적 소지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할 여지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밝혀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재산을 축적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특검이 70일 시간을 두고 저것까지 조사를 한다면 특검이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어떤 조사 범위에 넣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저런 언어를 좀 구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 된다 하는 언어로도 하겠지만 참 구치소 수감되면서도 말은 참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 밝혀진 그 4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40억 원은 최순실의 것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수조 원의 계좌는 본인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본인 계좌는 얼마이며 혹시 지금 또 이제 의심하는 부분이 그 박정희 대통령 사망 시 이게 이제 조순재의 증언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뭉칫돈이 왔고 그 다음에 최태민이 바로 박근혜 그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인 것처럼 또 그 부고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문 기사 1994년 사망 당시에도 박근혜 영예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최태민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본인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지 이 부분은 특검이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조라는 것도 그렇고 수천억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독일에서부터 지금 그 소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스위스라든지 라트비아라든지 뭐 독일 얘기가 나오는데 예. 과연 그 비밀 계좌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특검이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의 비밀 금고와 화장지 심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도우미 분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